반갑습니다. 우리 총리님, 부총리님, 국무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몽에 깨지 못한 한 인간이 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한번 우리가 예산안 때부터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경제 성장률 몇 %로 올렸죠? 2.5%죠? 그것에 기반한 세액 기반 마련했어요. 세출 짰고요. 그 다음에 상저하고 얘기하면서 단 한 번도 OECD, IMF, 그 다음에 KDI, 한국은행 다 경제 성장률 낮출 때 한 번도 꺾지 않았습니다. 상저하고 계속 주장하셨죠? 세액 기반 건들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세액 기반이 무너지는데도 6월달 재정 빨간불 들어왔는데도 고치지 않았고 9월달에 세수 재추계 하셨죠? 부총리. 그 다음에 국세 수입 56.3조, 56.4조 그 정도 얘기하고 있고요. 내국세 52조 세수 펑크 났고요. 거기에 따라서 지방 교부세, 교부금 다 연동돼서 불용 처리라고 말씀하셨죠. 18.6조. 그 다음에 관리재정 수지 87조 원 적지 않았습니다. 국가부채 60조 늘어났고요. 24년도는 어떻습니까? 지금 7월 말 현재 국세 수입 8.8조 전년 대비. 그러면 23조 올렸죠? 세입 예산을 23조 올렸으니까 이대로 가면 32조 정도 세수 펑크 예상이 된다. 맞습니까? 올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재추계 중이니까.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32조 세수 펑크 예상이 됩니까? 의원님을 이렇게 예상. 세트리스 페리버스 이대로 가면 맞습니까? 이대로 가면 그렇습니다. 네, 32조 이대로 가면 32조 세수 펑크 납니다. 관리재정 수지 6월 말 103.4조 맞죠? 네. 이런 6월 말 누적으로 103.4조 기록한 게 코로나 빼고 있습니까? 없죠. 월별 관리재정 수지 다 나오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제 나옵니까? 대통령께서 400조 부채 얘기하셨어요. 누구가 어떤 데이터예요? 누구 데이터예요? 총리님. 네네. 문재인 정부 400조 부채 누구 데이터입니까? 짧게 팩트만 얘기해 주세요. 네. 어디서 나온 데이터예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절대 규모로서 아니요. 어디서 나온 데이터냐고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 통계에 다 월별로 국가 채무 다 잡히죠? 월별로요? 예. 월별로도 국가 채무 다 잡혀요. 이건 연별로 다 잡히죠. 월별로도 잡혀요. 네, 아마 그렇겠죠. 그건 제가 그렇게. 재정 동향 보시면 다 나옵니다. 네. 자, 문재인 정부 시작은 사실 5월인데 2016년 말 기준으로 343.8조입니다. 5년 동안. 그 안에 코로나 위기 있었습니다. 이걸 뺀 거 아니에요? 자, 중기 재정 계획까지 넣어서 윤석열 정부 383.2조입니다. 어디가 더 늘어나요? 22년도 5월에 62조 추경했죠. 총리님 기억하셔요? 의원님 말씀드릴까요? 아니 그러니까 62조 팩트만 확인하는 거예요. 팩트만 계속 확인할 겁니다. 62조 추경했죠. 네. 네. 그 전에 16.9조 1회 추경했어요. 문재인 정부. 그러나 62조 추경할 때는 국채를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게 어찌됐건 관리재정 수지 적자로 재정 동향 안 보셨어요? 월별로 나오는 거? 아니 그러나 지금 우리는 국가 부채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 부채도 늘었다니까요. 아니 관리재정 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게 관리재정 수지 플러스 국가 부채가 늘었어요. 아니 그때는 오히려 국채를 갚았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 그거는 보세요. 팩트입니다. 예산안 대비 보세요. 예산안 대비. 그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안 대비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23년도를. 2022년 추경은 국채를 오히려 줄였어요. 그러니까 예산안 대비 보시라고요.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러면 국가 부채가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16년, 5개년 동안에 383.2조. 400점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대통령께 말씀하세요. 다음. 우체국 보호 적립금 문제 다시 한번 좀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되겠는데, 2차관. 네. 부총리 같이 답변하세요. 네. 회계 기금 간 거래이기 때문에
원래는 이게 예수 예탁으로 잡혀야 돼요. 그런데 차입했어요.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회계 기금 간 거래라고 봤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코드도 디브레인 코드에 코드가 없다. 그래서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했다. 이렇게 발언한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자,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법 4조 1항은요. 2조가 세입, 3조가 세출, 4조가 우체국 보험 적립금이라고 민간인들이 따로 적립한 적립금을 따로 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내에 구분 계리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게 하나 있어요. 조달 특별회계. 그게 유일해요. 자, 그런데 한국은행에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봤어요. 계정이 안에 있냐 밖에 있냐? 특별회계 밖에 있습니다. 적립성 계정은 밖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조 1항 3호에 보면 차입해야 돼요. 왜? 국가 내에 회계 기금 간 거래이면 저렇게 둘 수가 없죠. 적립금은 국가 대출해 주는 거예요. 왜 국가로 대출해 줘요? 그냥 국가 없애지? 국가 내 회계라며요. 회계 기금 간 거래라며요. 그 다음 지금 국가증 13조 1항을 보면요. 전입절출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로 딱 1호에 박혀 있어요. 국가증 13조 1항 1호. 그래서 적립금은 민간 적립금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리해라라는 의미입니다. 13조 1항 아시죠? 부총리님? 네, 보고 있습니다. 자, 국가회계 편람 20년도 이게 기재부 작성합니다. 뭐라고 해요? 예금 가입자와 보험 계약자에 있어 국가가 임의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저게 국가회계 편람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누구냐? 국민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정부가 갖다가 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회계 기금 간 거래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이게 구공공자금 관리기금법이 있었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때 지금 6조 1항 2호에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우체국 예금이 예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탁. 차입 아닙니다. 예탁입니다. 다음. 그런데 기재부 주장이 이제 선례가 있다. 이런 말씀 하셔요. 2007년까지 선례가 있었어요. 자, 그 다음. 근데 2007년 공공자금 관리 기금의 예탁 부분을 보면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제6조 1항입니다. 1항의 제8호. 예탁 써 있습니까? 안 써 있습니까? 차입이라고 써 있어요? 예탁이라고 써 있어요? 회계 기금 간 거래이면 예탁이고 민간 자금이면 차입금입니다. 예탁이라고 써 있죠? 근데 그거 없어졌어요. 23년 법은 그냥 국가, 객체화한 국가, 민간이 국가에 대출해 주는 겁니다. 다음. 그래서 민간한테 이렇게 차입할 때는 어떻게 해요? 차입금은 예산 총칙에 들어가야죠. 들어가야죠. 그래서 국가부채 계상을 해야죠. 왜 2007년 구공공자금 관리법 가지고 전례가 있다. 23년도 법이 달라요. 개정도 달라요. 그런데 이걸 민간 차입금을 해서 그 다음. 그래서 제가 디브레인 코드 찾아봤어요. 예수금 예탁금이 있어요. 왜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이렇게 했습니까? 내부 거래를 하면서 있어요. 코드. 실무자, 재정관리관, 기타 민간 차입금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국가 회계 낸데. 그 다음. 그리고 별도로 차입금 이전 상환 지출을 지금 올해 이자를 갚아야 되니까 별도 또 디브레인 코드를 만들어요. 그 다음. 근데 또 2,500이 어디 있는지 회계 기금 간 거래에서 찾아보면 없어요.
없습니다. 그다음. 그래서 결국에는 23년도 우체국 보험금을 왜 끌어다 썼을까? 왜 공자기금 거치지 않고 정보통신기금으로 바로 보냈을까? 그다음. 정보통신기금이 그다음 보여주세요. 그다음. 공자기금 일단 20%가 넘어요. 2,500을 갖다 쓸 때는. 왜냐하면 자체 변경을 하면 국회에 보고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2,500억 갖다가 공자기금에서 다시 쏘면 넘어가죠. 그 한계입니다. 그 다음. 적립금을 운영할 때는 안정성, 유동성, 수익성, 공익성 이렇게 하라고 하면 민간보험금이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우체국 보험계정 운용 수익률을 보니까요. 5.12%입니다. 그런데 얼마로 했어요? 4.04. 그러면 우체국 보험 든 사람들은 어떻게 하죠? 나머지 이자? 네? 부총리님. 민간에서 갖다 썼는데 이자도 덜 줘요. 어떻게 합니까? 국가부채에 올리지도 않았어요. 민간 차입금을 하고. 다음. 안정성 측면에서 한번 봅시다. 지금 순자산이 지금 2조 정도 마이너스예요. 부채 자산 비율이 800%가 넘어갑니다. 안정해요? 민간 보험금 갖다 쓰는데? 다음. 그래서 이 보험 상품, 그 다음 보여주세요. 이 원상 복귀 명령을 좀 내려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쫓는다고 얘기 드렸어요. 위원장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이건 시정조치 요구를 넘어서 국가재정법 위반. 그 다음에 상임위에서 이 회계 감사까지 요청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 직권 남용에 대해서 법률적 판단까지 저는 받아봤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 교부세 교부금 문제인데 그 다음 안 돼? 결산상 불용액이라고 해서 45.7조인데 세입 여건 변화 16.8조 이게 교부세 교부금이에요. 그 다음 국가재정부가 43조 5항에 기재부 늘 쓰는 게 있습니다. 예산 배정 계획을 조정하거나 유보, 보류한다. 그런데 부총리님, 저하고 식사하면서 가게 집 밥값 내야 돼요. 근데 부총님 먼저 내셔야 돼요. 나중에 정산하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어디서 다시 만나서 그 뒤에 지갑에서 돈을 드려야죠. 그렇죠. 그게 정산이죠. 음식점에는 밥값을 줘야 됩니까? 안 줘야 됩니까? 줘야죠. 줘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법이 그래요. 그 다음 지방교부세법 5조 3항 다음 연도 국가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정산은 다음 연도에 하는 겁니다. 당연 연도는 어떻게 해요? 다음 연도에 정산하고 네. 당해 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라는 거잖아요. 우리 회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회계가 1년 단위 아닙니까? 네. 보류, 유보하면
1년 단위에서 끝나야죠. 1년 단위에서 끝나야죠. 그러면 국회에서 예산안을 심의해서 확정시켜 놨어요. 그럼 회계는 1년 단위 끝나요. 유보, 보류 언제까지 해야 돼요? 회계 안에는 다 끝내야 되지 않습니까? 확정된 예산은 줘야죠. 그리고 법적 의무 지출이에요, 여기는.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불용 처리한다? 그리고 정산은 다다음 연도에 하기로 돼 있는데 그 정산을 미리 한다? 법 위반입니다. 부총리님, 국가재정법 위반이에요. 어떻게 국가재정법을 그렇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국회 심의하고 확정된 예산안이 확정되면 예산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국가재정법을 과도하게 그렇게 남용해서 해석을 하나요? 그건 확정권에 대해서 위배되는 거 아닙니까? 국가재정법 위에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54조 1항. 국회 예산 심의 확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근데 이 지방의 지출 자체가 크게 줄지는 않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재정안정화기금 쓰면 되니까.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각 지방에 있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해보세요. 근데 서울시하고 상위 10개 자치단체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의 27.5%를 차지하고 있어요. 서울, 경기, 성남, 화성은 불교부 단체 3.3조 빈익빈 부익부 상황이에요. 자, 적립금 없는 지자체 수 몇 개예요? 19개 있죠? 20억 미만이 12개, 100억 미만이 또 12개, 100일에서 500억 사이가 72곳입니다. 그러면 저런 데들은 어떻게 해요? 교부세 안 주면? 이미 내실을 통해서 다 확정된 예산을. 자, 그 다음. 그래서 23년도에 어떻게 되냐? 지자체 융자원금, 이게 지방채 발행해서 다시 갚는 겁니다. 얼마 갚아요? 7.6%밖에 못 갚아요. 그 전년도에 140% 갚고, 그 전전년도에는 198.9% 갚습니다. 23년도에는 지방채를 못 갚아요. 돈이 없으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지방 재정을 부총님은 어떻게 알고 지방 재정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법정 배분 비율도 틀려요. 원래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97대 3으로 지방교부세는 배분되게 돼 있죠? 그런데 틀려요. 특별교부세가 지금 3.3%입니다. 더 올라갔어요. 왜? 특별교부세를 더 넣었으니까. 그 다음에 교육부총님. 네. 교육청은 또 틀린 게 있죠? 교부금 내려갔을 때 특별교부금 배정비율 6, 3, 1 맞아요? 틀려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 맞아요? 그 맞게 내려왔어요? 그게 이제 연초에 좀 저희가 국가 시책 쪽은 좀 미리 배정이 됐기 때문에 그거 맞추지 못했습니다. 맞추지 못했죠. 그게 법정 배분 비율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법정 배정 비율이지만 좀 이렇게 불가피하게 좀 맞추지 못했습니다. 뭘 불가피해요? 불용 처리했으니까 그러죠. 세수 펑크하면서 그걸 어거지로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법적으로 단 하나도 맞추지 못했어요. 위원장님, 지방교부세법 위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위반, 이것도 하나 올려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 의원님, 정진기금 잠깐만. 말씀하신 걸 답변 시간을 주셔야 이 차례 네. 답변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네. 1분도 안 남았는데.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결과는 자립도, 자주도가 낮다. 이 차관 말씀하세요. 네, 우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지방교부세 교부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 국가재정법 43조에 따라서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 자금 배정을 유보하거나 보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수 펑크는 본인이 냈잖아요, 기재부가. 그리고 네? 첫 번째 우체국 보험 적립금 2,500억 관련된 부분은 우선 이 부분은 세수 결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럼 잘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아닙니다. 과정이? 그 부분 그 말씀이 아니고요. 정진기금이 부족해졌고 정진기금에서 공자기금에서 정진기금으로 지원하는 부분을 다 지원을 했고요. 그리고도 정진기금이 부족했기 때문에 우체국 보험 적립금에서
돈을 그러니까 적립금에서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입 세출 예산 외로 따로 운영한다는 거지 이게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구성 요소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국가재정법 13조를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회계 감사 및 국가재정법 위반, 권리 남용으로 고발 조치해야 됩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이차관님. 네, 우체국 추가적인 답변을 1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예, 정리해 우체국-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네. 우체국 보험 적립금이 세입 세출 외에 또 우체국 보험 특별회계 구성 요소라는 게 우체국 보험 적립금은 관련법 제5조에 따라서 과기부 장관이 관리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이걸 하위 규정에 따라서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탁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재정법 13조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저희가 전입 전출을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임의적으로 저희가 갖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적절한 이자율을 주고 정지인기금에서 우체국 보험 적립금을 빌려서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무과 관련해서 기타 민간 차입금을 쓸 수밖에 없었던 거는 세입 세출 예산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우리 시스템상 기술적으로 예수금이나 예탁금 그 비목을 쓸 수가 없어서 기타 민간 차입금 뭘 썼다는 부분은 지난번 기재비 때 저희 담당 국장이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네, 김영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제천시 단양군 존경하는 엄태영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